체육 창작식이 이제 보통 3기로 나뉘는데요. 제가 이제 1기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짧은 작품들, 이렇게 막 잡다하게 많이 쓴 그런 짧은 작품들이라 우리가 대부분은 잘 모르거나 이렇게 읽어도 크게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남기가 쉬운데, 그 중에서 이제 빛나는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올려놓을, 아직 안 올렸는데 올려놓을 관리의 죽음,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다음에 뚱뚱이와 홀쭉이,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소설이라 하기도 못한 이상한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최후비 이런 것도 썼구나 이제 싶은 그런 글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목이 나의 그녀 이렇습니다. 이때 그녀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나 윗분들의 권위 있는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옳든 그르든 내가 그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았거나 나에 대한 그녀의 힘을 느끼지 않은 날이 일생에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밤이고 낮이고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나도 또한 그녀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 두텁고 견고한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 독자들이여, 질투는 금물. 자, 그리고 이제 두 바닥입니다. 겨우 이렇게 두 바닥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원문으로 하면 그냥 한 바닥입니다. 자, 누군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싶으신가요? 미안하군요. 그 이름은 제법 시적인 느낌이 들어서 릴리아, 렐리아, 넬리 등의 이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엔이라고 합니다. 리엔은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 명사라서 나의 그녀 이제 이렇게 칭해가지고 체오프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막 잘 썼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체오프도 이런 걸 썼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 밖에 별 괴상한 것들을 85년이니까 딱 만 25세에 이제 썼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신참 작가들을 위한 지침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이제 작가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원고료를 받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제 하는 번호 넘버링 해갖고, 이제 그래서 좀 뜻밖의 이런 것들도 이제 썼구나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쓴 작품 관리의 죽음, 요거는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비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급 관리예요. 우리 구dun관 고골 수업할 때 이제 봤던 그런 구dun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오페라를 보러 갑니다. 열심히 오페라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걸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러다가 에치 하고 재채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재채기를 하는데, 그죠? 그만 그 재채기를 하다가 그 침이 앞사람 머리에 튄 거예요. 근데 이 앞사람이 그냥 앞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 회사 사람인 거예요. 관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상관인데, 그 상관에게 이제 이렇게 침이 튀었으니 되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합니다. 각하 고의가 아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랬다고 체르비아코프는 생각을 합니다. 각하 입장에서는 아, 됐어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연극이나 오페라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체르비아코프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지만 막 눈에는 원한이 서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지만, 또 부서도 다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사과를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정도죠. 그래서 체르바코프는 찾아갑니다. 이 브리잘로프를, 그 장군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잘로프인데 찾아가서 또 잘못했다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청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관료제가 워낙에 수동식이기 때문에 시그너처, 진짜 이 손으로 이제 자서 이거를 서명을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화라, 다 이거 이런 거 하나씩 다 들고 이제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도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죠? 근데 브리잘로프가 체르바코프가 또 나타나가지고 주말에 있었던 일을 또 상기시키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가 충분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체르바코프는
집에 가서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체오프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부류가 많지만 이제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부류는 아니니까 편지가 또 잘 안 써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날인가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브리잘로프도 뻗친 거예요. 그래서 빠쇼 꺼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 말에 브리잘로프 치르바코프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발까지 굴렀거든요, 장군이. 그래서 마지막에 체르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인데 요게 이제 1883년에 쓴 만으로 23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초기 체옵을 대표하는 이제 소설이자 체옵 단편 소설, 체옵 문학 세계 전반의 마니페스토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짧다. 체옵은 길게 잘 못 씁니다. 그게 좀 평생 열등감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톨스토이랑은 직접적인 교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호프가 도스옙스키를 뭐 그렇게 좋아하고 섬겼던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이제 이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모델로 내놓은 장르는 다 장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거를 뭐 안 썼다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못 썼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장르를 써보려고 조금 애썼었죠. 결투라든가. 제가 논문도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초원 그런 식으로 중편 개념의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장르 감각으로 하자면 경장편 정도. 그래서 좀 자강 같은 거 이런 걸 헐렁하게 해가지고 단행본 책 한 권으로 낼 수 있는 분량인데, 이제 러시아 문학 그 19세기 당시에 생각한 그 장편과는 아주 다른 이제 그냥 조그만 그냥 중편, 뽀베스트란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다라는 거, 길게 잘 못 쓴다는 거. 이게 호흡이 이렇게 길게 못 갑니다, 체호흡이. 그 다음에 관리의 죽음입니다. 하급 관리가 주인공이 됐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골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데요. 고골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굉장히 뒤틀려 있고 미학적인 어떤 꼬임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체호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소박하고 간결하게 써줍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는 이펙트. 자, 둘 다 뭐 그게 거기서 거기죠. 강렬한 이제 효과를 주게 되는데, 관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효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토록 무거운 주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토록 간결하고 심지어 심드렁하고 어쩌면 싸늘하고 차가운 묘사, 이거 두 개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서 그 조지 엘리엇, 그도 작가인데, 체홉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눈을 가진 작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눈, 나아가서 이제 의사인지라 메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붓처럼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일만의 동정도 보이지 않고 죽었다, 사실만 딱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인상 같은 것은 독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이 나름으로 이제 열린 결말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체육부 소설에서 줄줄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이것도 체육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희곡으로 가면 더해요. 희곡에서는 대놓고 희극이라고, 코미디라고, 웃으라고, 내가 쓰고 싶은 건 희극이라고 아주 이제 작가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이렇게 하찮은 일로, 그러니까 소통이 결렬돼 갖고 이렇게 하찮은 일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웃긴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는다는 것도 너무 죄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을지 울지 잘 모르겠는 이 애매모호한 복잡한 파토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앞으로 체홉의 그 문학 세계의 이제 핵심을 이루게 될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뱃속에서 뭔가가 터졌다라는 묘사 있죠. 그게 이제 그 체홉이 의사, 제 표현으로는 이제 유물론자임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으로 뭐 장기가 파열됐거나 아니면 기왕지사 뱃속에서 뭐 어디가 갑자기 터져야 될까요? 뭔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거가 기형적으로 약간 약하게 이렇게 태어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갑자기 빡 터져버렸다든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실마리는 줘요. 너무 놀라서 죽었다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죠, 체홉이. 그거는 뭐 도스옙스키도 은근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황당한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황당하게 사람이 죽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낙천적일 수 있을까, 낙관적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업은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인가,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츰 이제 작품을 더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체호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작가였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84년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의대를 졸업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호프는 의사로서 복무했습니다. 의사였어요. 죽을 때까지 이제 의사였고 의료 행위를 했었는데 9월에 의사로 개업했다. 12월에 뭡니까 여러분? 최초의 각혈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체홉이 폐병, 결핵을 앓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장결핵입니다. 아무튼 이제 24살에 만으로 24살에 최초로 각혈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자체가 그렇게 유전자가 좀 병약했다라는 거. 제가 아까 가족력이죠. 그런 가족력이 있는데 본인이 벌써 24살에 처음으로 피를 이제 한번 쏟았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직업 때문에도 네, 많이 이제 그거를 생생하게 보통 그런 직업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말 맞다나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그만큼 이제 가까이 가 있다고 죽음을 자기가 더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옛날에 이 체업 수업 들을 때 레포트를 체업으로 쓴 학생의 그 보고서의 첫 문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6호실 거기도 의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래서 기왕지사 직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24살에 각혈을 했으니 죽음이라는 거는 정녕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그 스스로 알았고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을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그냥 이렇게 손을 만지듯이 지금 뭐 머리에서 열이 나듯이 지금 배가 고프듯이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자극으로 체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숙, 성숙보다도 심지어 조로 빨리 늙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죽음도 그렇지만은 뚱뚱이와 홀쭉이 요것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요렇게 간결한 소품 속에서도 그런 성숙한 체홉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뚱뚱이하고 홀쭉이가 기차역에서 만납니다. 막 엄청나게 이제 반가워해요. 홀쭉이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막 아들도 있고 이런데 야 뚱뚱아 너 오랜만이다 막 이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러고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뭐 요즘 어디서 근무하고 뭐 직급도 어디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내 아내야. 우리 애도 공부 잘해. 뭐 무슨 중학교 다니고 막 열심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러는데 이제 뚱뚱이가 나는 제가 뭐라고 해야지 제일 적합할까요? 나는 뭐 소초직원 부장판사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는 관등제가 있으니까 관등제로 딱 이제 관등으로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홀쭉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몸이 이렇게 찌그러들고 오그라들고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3개를 이렇게 딱딱딱 사용을 하는데 러시아어로 요거는 짧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들이 워낙에 감각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강독 시간에도 많이 읽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완전 찌그러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아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저렇게 높은 사람한테 우리 아빠가 저렇게 반말을 했으니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막 벌벌 떨고 홀쭉이도 갑자기 각하 제가 몰라 뵙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둘이 이렇게 좀 불편한 상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아주 짧지만은 그 우리 인간 사회의 본질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한 이것도 수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있지요. 근데 이거를 24살에 이제 썼다라는 거는 작가가 이미 얼마나 성숙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설 기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세계관의 문제로 얼마나 성숙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